오늘 뉴욕시청에서 입양인 시민권법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할 우주 비행사 11명에 한국계 조니 김 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DMV가 방문객 폭증에 업무 시간을 연장합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미국 내 범죄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주의 대학들의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드웨이 위크를 맞아 유명 뮤지컬들이 반값 행사를 진행합니다. 뉴저지주가 온라인 도박 허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시청에서 입양인 시민권법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피터구 의원과 김민선 이민사 박물관장이 참석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주 의회에 이어 뉴욕시의회도 한인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연방의회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5월 아담 스미스와 루 무달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8세 이상 모든 입양인들에게 조건 없이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아동 시민권법의 이름으로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통과 당시 18세를 넘기거나 출생 국가에서 입양이 확정되지 않아 특정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 비이민 비자나 인도주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아동은 혜택을 보지 못해 미국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터구 시의원은 미국에 입양됐음에도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 아동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 am doing legislation as a resolution to urge the federal government to pass this law so that adoptees 18 years or over who are affected by this law, they can become citizens again. When they come here as a child, they live here all their life. 현재 미국 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은 3만 5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한인 입양자 수만 18,000명으로 집계됩니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부당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이 입양된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입양해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아이가 없으니까 입양을 했으면 그 공항에 닿는 순간서부터 법적으로 그들은 시민권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출생한 아이들이 시민권자가 되는 것 같이. 근데 이것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는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라 그러고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나라라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보이스를 내서 꼭 우리가 이거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양인들이 아주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 와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불체자가 되게 만든다는 이 법안은 분명히 인간이 살아야 할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아동 시민권법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 임무를 부여받게 될 새 우주 비행사 11명에 한국계 의사 출신 조니 김 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니 김 씨는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한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 출신으로 산타모니카에서 고교를 마치고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17년 나사로 들어온 그는 약 2년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위한 훈련을 마치고 우주 비행사로 선발됐습니다.
이번 우주 비행사 선발은 지원자가 18,000명으로 1,6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사는 이번에 선발된 우주인들을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선 투입해 훈련하도록 한 뒤 오는 2024년까지로 잡은 달 유인 탐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화성 유인 탐사는 2020년대 중반부터 2030년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방문객들이 급격히 증가해 업무 시간을 연장합니다. 최근 뉴욕주에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되면서 DMV 방문객들이 폭증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DMV의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와 락랜드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롱아일랜드 나스와 서포 카운티의 모든 DMV 사무실은 이전 업무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오전 7시 30분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맨하튼 미드타운, 퀸즈 자메이카, 브루클린 애틀랜틱 애비뉴, 나소 카운티 가든시티, 서포 카운티 매드포트 등 7개 사무실은 토요일에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300명의 신규 인력을 뽑았으며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면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3일 오늘은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미국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데요.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와 한미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1903년 1월 13일 하와이로 이민한 첫 도착일을 기점으로 미국 연방의회가 법률로서 제정한 공식 기념일입니다. 뉴욕 한인회에서는 뉴욕 지그펠트 볼룸에서 제60주년 뉴욕 한인회의 밤 및 제117주년 미주 한인회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녀이자 고종 황제의 손녀인 이혜경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에서는 29대 취임식도 같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미주 한인들의 결속력과 미국 내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KBTV 뉴스 정미진입니다.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미국에서 재외 동포 비자를 신청하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미국 내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국적 동포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법무부는 동포 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한국 사회 정착 지원을 고려해 선량한 품성을 지녔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해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명서 제출 대상은 민법상 만 14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 소지자로 6개월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했다면 그 국가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단 제출 예외 대상자로는 13세 이하인 미성년자, 국적법상 특별 공로자 또는 인재, 그리고 60세 이상이 그 대상자입니다. 범죄 경력 증명서는 유효기간 3개월 이내 공적 문서로 해당 국내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된 증명서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비자 신청자의 경우 미국 내 재외 공간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범죄 경력 확인 서류 발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을 방문해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거소증 신청자의 경우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아이비리그를 포함해 뉴욕주 내 대학들의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총 3,908건이 접수됐지만 퇴학 처분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대학 측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발표한 대학별 성범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뉴욕주 내 대학들의 성범죄 피해 신고는 3,908건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성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된 대학은 코넬 대학교로 두 번째로 많은 신고가 접수된 뉴욕대의 173건보다 100건 이상 많은 수치인 282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올바니 뉴욕주립대가 155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주요 대학들의 성범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빙햄튼 뉴욕주립대가 136건, 플래프시 뉴욕주립대 113건, 컬럼비아대 111건, 로체스터대가 9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높은 성범죄 피해 신고에 비해 실제 퇴학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넬대는 2건, 뉴욕대는 단 1건에 그쳤고 빙햄튼 뉴욕주립대와 플래프시 뉴욕주립대의 경우 단 1명에게도 퇴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성범죄 신고 중 퇴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66건에 불과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뉴욕주는 지난 2015년 성폭력 예방법 Enough is Enough를 시행하고 주내 대학들에게 매년 성범죄 피해 신고 건수를 주 교육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피해 학생 지원에 나서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평소 보고 싶었던 뮤지컬이 있었다면 지금이 기회일 것 같습니다. 유명 뮤지컬을 반값에 즐길 수 있는 브로드웨이 위크가 시작됩니다. 이차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의 유명 뮤지컬을 반값에 볼 수 있는 브로드웨이 위크가 21일부터 시작돼 2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브로드웨이의 위크 동안에는 라이언킹과 알라딘, 프로즌, 해리포터, 위키드 등 21개의 뮤지컬 작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당 $20를 추가 지불하면 좌석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제기드 리트필과 앵무새 죽이기와 같은 뮤지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두 작품도 브로드웨이 위크에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브로드웨이 위크 티켓 예매는 뉴욕시 관광청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KBTV 뉴스 이차원입니다. 뉴저지주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한 뒤 뉴욕시 등지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열차를 타고 모이는 등 도박 허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의 도박 베팅 금액은 4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중 80%는 카지노를 찾지 않고 온라인으로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의 온라인 도박 열기는 공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서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면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수해 베팅을 하는 승객들이 쉽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도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광고가 질비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도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늦어도 2021년 뉴욕주에서도 온라인 도박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고 2022년부터는 전면 허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강한 겨울폭풍이 미국 남부를 휩쓰면서 11명이 숨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댈러스 지역에는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고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지역에는 뇌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텍사스에서 중남부에 이르는 지역에는 많은 강풍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텍사스와 미시시피에서는 최소 시속 129km에 달하는 강풍이 분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현재 엘라바마는 8만 3천여 가구, 미시시피 3만 5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시카고에서는 항공편 1천여 편이 결항됐고 일리노이주 북부에도 5만여 가구의 정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11명이 사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부 지역 일부에 기존 강풍으로 인한 위험 외에 강력한 토네이도 2개가 더 올 수 있다며 전체 5단계의 폭풍경보 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11시경 브롱스 길거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36살 남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일 퀸즈 이스트 애머스트 소재 노숙자 보호시설에서 유아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은 심장마비 상태이다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관들은 아이들의 몸에는 눈에 보이는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여러 개의 베개가 발견됐다며 이것이 아이들의 죽음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교과서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을 올해 다시 한번 추진합니다.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과 에드워드 브론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은 지난해 발의됐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상정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증오범죄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에 대해 신속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시 증오범죄 예방부서는 증오범죄 사건 접수 24시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시장, 시의장, 공익옹호관 및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도 사건 관련 정보를 통지해야 합니다. 퀸즈 커뮤니티 보드 위원을 모집합니다. 퀸즈 보로청이 뉴욕시 퀸즈 일대 14개 커뮤니티 보드 위원 선발을 위한 신청서를
31일까지 받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위원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토지 사용, 교육, 시설 등 각 지역 커뮤니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합니다. 전국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한 달 전과 같은 3.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개월 연속 50년 내 최저 실업률입니다. 12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건수도 14만 5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를 모시고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아직도 미국 내에서 학생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대답은 예스입니다. 학생 변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혜택을 보려고 하는 중에 미국에 와서 실제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체류를 좀 이렇게 안정스럽게 장기 체류하는 방법으로도 학생 비자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다른 비자로 왔을 때에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왜 한국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학생 비자로 변경하게 되는 걸까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첫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젊은 분들이 유학을 왔을 때 이 전문 대학이나 아니면 이 학사 학위를 마친다든가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석사 학위를 그러고 난 다음에 취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특히 많은 분들이 H1B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되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H1B 비자가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직책이나 하는 일이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직종이 아니면 이제는 많이 거절을 해가지고 유학생들이 잡을 잡으면서 OPT로 잡을 잡으면서 H1B 비자를 신청을 해서 오래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서 영주권도 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H1B 비자가 많이 거절되니까 거기에 탈출구가 필요하게 됐어요. 물론 뭐 한국에 가면 끝이지만 이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석사 학위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H1B 비자가 힘들어지니까 한국에서 요즘에 제2 비자라는 걸로 많이 오시게 되는 분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물론 관광 비자 옛날에 있는 걸도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E2 비자로 와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E2 비자가 연기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O 비자나 이렇게 P 비자나 다른 그 직장 있는 그런 비자로 와서 여기서 활동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돼서 한국 돌아가게 처지에 생겼을 때 학생 비자로 변경을 시도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학생 비자를 많이 미국에 체류하는 방법의 하나로 합법 체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경할 때 100%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100%라고 하면은 조금 뭐하지만 거의 뭐 100% 가까이 꼭 이 승인을 받는 그 합격률을 높인다라고 할 때 보면은 제일 주의할 것은 학생 비자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왜 학생 비자를 바꿔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잘 하는 것. 두 번째는 왜 이 공부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을 계획을 세웠다면은 그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학자금 또는 생활비가 있다는 증명을 할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잘 증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설명을 할 때 내가 이래 해서 내가 여기서 뭘 공부하고 가면 내가 한국에 가서 앞으로 내 미래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다음에 또는 도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래 해서 내가 충분한 자금이 있다. 세 번째, 내가 이런 면에서 내가 한국에도 돈도 있고 한국에 내가 직장도 앞으로 이게 나를 잡을 오퍼해주는 직장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전셋집이 있거나 아니면 월세가 아직도 살아있고 또는 그래서 내가 또는 조그만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있지 않고 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많이 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학생 비자 변경에 대해서 특별한 행정 규칙이 생긴 게 뭐냐면 그냥 옛날에는 합법일 때에 접수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합법일 때 접수를 하고 플러스 이 학생 비자 변경 승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때까지 지내오던 다른 이 비자 신분을 계속 유지를 해서 합법 유지를 해줘라라는 게 룰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학교하고 잘 상의하고 어떤 때는 학교 직원이나 아니면 그 큰 대학 직원들 이게 직원이 막 바뀌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아는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하고서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면 거의 100%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학생 비자에 대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를 모시고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